안녕하세요, 노르사원입니다. 음, 오랜만에 주봉 마감에 맞춰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켰어요. 자, 주봉이 마감이 됐고요. 주봉 마감이 낫배드입니다. 낫배드인 건 뭐냐면 이 조정의 시작이었던 이 패턴 몸통을 어쨌든 돌파를 했죠. 굉장히 미비하지만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되는 몸통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는 상승 캔들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었겠죠. 그래서 여전히 좋은 마감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제 마감할 때만 해도 날봉 마감으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는데, 일단 주봉 마감이 좋은 모습이라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양봉을 띄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새벽에 했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일이 바빠서 매매는 안 하고 있어요. 어제도 밤새도록 이메일 보내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차트만 그냥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은 주봉은 관점이 그렇고, 날봉도 나쁜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면 날봉 몸통도 보시면 여기 이제 최초 상승했던, 그러니까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재차 상승을 했던 라인을 몸통으로 이만큼 올려줬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양봉을 띄우는 모습입니다. 이 양봉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이 위에서 마감이 된다면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확률도 충분히 있죠. 그거는 조금 작은 봉으로 보면 좀 더 디테일하고, 어쨌든 날봉도 21선까지 혼조예요. 21선까지 혼조기 때문에 얘가 정확히 이렇게 돌파가 되거나 이렇게 돌파가 되기까지에 대해서는 이평 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평 보는 거는 날봉은 이평 정도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4시간 복마감 봅시다. 4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기서 마지막 조정 패턴을 보이고 난 다음에 이제 양봉으로 이전 추세를 다 올렸죠. 다 깨고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봉은 충분히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파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1시간 봉도 봅시다. 저번 주 분석에서 여기까지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양전 같은 경우, 양전이라고 하면 좀 뭐야? 자, 롱 관점은 4시간 이상 보라고 했어요. 4시간 이상 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직은 여기 마지노선 224에서는 몸통으로 깬 캔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롱 타겟을 봤을 때는 4시간 이상 봉으로 트라이를 해야 된다. 왜냐면 1시간 봉까지는 어쨌든 혼조세예요. 혼조세이기 때문에 이 혼조세가 어떻게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을 4시간 정도로 충분히 대응을 해야 이 안에서 나오는 작은 무빙에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숏 관점은 15분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여기였기 때문에 이 이격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15분 봉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숏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식의 무빙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작은 봉을 보면 일단 A 저점에서 한번 저항을 받은 모습이었어요. 이 자리가. 왜냐면 이때 어쩔 수 없어. 일단은 차트는 직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이게 뭐 추가적으로 A파가 돼서 더 빠지고 어쩌고 하는 건 차트가 나와봐야지 아는 거고, 그것까지는 굉장히 추상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 예측 매매입니다. 예측 매매는 항상 위험해요. 그래서 본인도 제대로 된 분석이나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면 웬만하면 차트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고점의 모양이 이쁘진 않았고, 두 번째, 여기 고점의 거래량이 요만큼인데 지금 바닥 거래량이 이만큼이나 터진 상황이죠. 이러면 최소한 고점을 넘어가는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얘가 뭐 한 요 정도만 터졌다면 적당히 조정하고 이제 내리는 파동이 나왔을 텐데 그게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상승의 기조가 여기까지 저번 주에 분석할 때만 해도 단순 거래량이 기조였지만 지금은 거래량 이후에
어쨌든 A 고점까지 가는 파동이 하나 나왔어요. 이러면은 1차 익절 자리겠죠. 그 다음에 뭐 홀딩의 근거는 요 조정 파동입니다. 요 조정 파동이 왜 홀딩의 근거냐면 일단은 1차 되돌림이 있었고 2차 되돌림이 있었죠. 그리고 추세를 깨지 않았고 그래서 이 앞으로 나오는 조정 파동은 이 자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상방을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스탠스였던 것 같아요. 유리한 스탠스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말 새에 여기서 약간 횡보래 삼각수렴의 느낌이 있었어요. 삼각수렴의 느낌이 있고 나서 차트가 오늘 이렇게 빠졌죠. 근데 이렇게 빠졌을 때도 근거가 많아요. 일단 여기 이중 되돌림을 했기 때문에 이 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어쨌든 얘가 어떠한 파동의 A 파동이고 여기도 삼각수렴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어떠한 거에 급격한 가격 조정이었다면 이 파동은 WXY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거를 엑소 파동으로 본다면 이 파동 상승만큼의 한 파동이 더 갈 거라는 게 조금 자명한 이유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분석에 이제 맥을 보자면 지금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죠. 이거 1시간 봉이에요. 조금 더 작게 볼까? 여기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독보적으로 많으면 이 앞전의 거래량들에 대한 그 직관적인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가려주면 좀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W 파동이 나왔고, 물론 이 거래량만 보고 A 파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추세 방향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로 꼬리 말고 말아 올리고 버티면 이거는 X파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부분의 거래량이 쭉 빠지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파동이 어떠한 파동의 비파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파동이 조정을 나왔을 때 물론 파동 카운팅 상으로도 마무리가 된 파동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거래량이 없이 떨어진 파동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떠한 비파의 컨펌 자리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비파의 컨펌 자리를 이렇게 봐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비파 컨펌 자리를 보면 물론 카운팅상 단절됐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우리는 단절을 조금 예외적으로 보고 카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올바른 파동 카운팅은 이런 카운팅이 조금 더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래량 근거도 있고 그다음에 바닥 거래량이 없고 그래서 이 파동을 비파로 봤을 때 이렇게 A, B, C 파동이 일단 하나 나오는 거는 자명해요. 그래서 오늘 딸코하고 얘기했던 파동은 이 파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ABC 파동 일단은 하나를 봐놓고 그러면은 여기도 1차 익절 자리겠죠. 1차 익절 정도. 근데 우선 첫 번째 반등 파동, 그러니까 큰 하락 이후에 처음 나온 반등 파동이 A 저점에서 1차 저항을 맞았고 그 저항에 대한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물대겠죠. 이렇게 매물대겠죠. 이 매물대에 대한 차트의 소화를 굉장히 빨리 했어요. 거래량까지 주면서. 그래서 여기 매물대가 소화됐기 때문에 일단 이 파동이 어떠한 파동이 이게 ABC가 됐건 뭐가 됐건 여기 매물대를 지금 찔러줬으면 얘는 어떠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고점을 탈환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스탠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날 차트가 이렇게 빠졌을 때도 계속 롱 스탠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결론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때 왜 제가 숏을 무작정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는 이런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의 차트도 뭐 어려운 건 없었다. 굉장히 쉬웠다. 음. 그래서 아직은 저는 익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익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롱에 대한 익절 자리는 아무래도 고점을 좀 넘어주는 모양이 나와야 롱에 대한 익절 자리가 아닐까. 뭐 복마감도 이쁘게 했고 물론 이제 여전히 오늘 이제 날복 마감이 남아 있긴 해요. 근데 아직 8시간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비비다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 분석도 여전히 롱 스탠스다. 어디까지 롱일까?
그렇다면 어디까지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 익절 자리가 조금 지금 1시간 정도 봉으로 차트를 본다면 자, 이것도 WXY겠죠? WXY. 그래서 여기 1대1 정도 크기라 이 이후에 상승폭이 막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키키야 뭐 46,000달이 어디? 아까 껐을 때 그렇게 보였는데 이렇게 해보면 록 익절 자리가 빨리 나와요. 46,000 중반이네요. 46,400. 여기 정도가 1차 익절 라인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중파동 이상의 파동을 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소파동 기준으로 좀 본다면 이것도 WXY죠. 여기 또 똑같아요. 익절 라인이. 그래서 여기가 1차 익절 하기에 굉장히 좋은 공통 구간이다. 근데 단지 하나 문제가 있다면 이 파동 같은 경우에 1차 익절 날리고 바로 숏 잡으면 안 되는 파동이에요. 1차 익절 날리고 나머지는 홀딩할 수 있는 근거로 파동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는 매매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찌됐건 지금 파동상 몇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긴 한데 자, 이렇게 불규칙의 확률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A 파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길었던 이 파동. 물론 이제 거래량 때문에 그런 확률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만드는 파동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자, 이렇게 차트가 상승을 했죠. 그럼 여기는 고점 부분이야. 고점에서는 여기가 무슨 그 파동이 나온다고 해도 불규칙 파동이 나온다고 해도 거래량이 무작정 줄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위에서 사고 파는 움직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과열된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가 무슨 뭐 딱하니 B파의 거래량이다. 그래서 얘는 뭐 B파일 거야, 얘는 A파일 거야,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조금 무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자리에서의 매매 근거는 사실은 지지 저항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파동 카운팅보다는. 자, 그러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자, 여기를 A 파동으로 보고 얘를 B 파동으로 보고 얘를 C1으로 봤다. 여전히 이 파동이 가능하긴 해요. 언제까지? 고점을 탈환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 고점을 뚫고 나면 비로소 불규칙 관점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 이 파동은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1대1 이상 못 가고 차트가 다시 빠진다면 여전히 이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A파동, B파동, C1, C2, C3, C4, C5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여기 어디 한번 되돌림 자리가 있겠죠. 되돌림 자리가 한번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긴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이제 당장 나오는 파동 우리는 선물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나오는 파동에서는 WXY 관점을 보고 자, 요 파동까지 WX로 끝내는 관점이 나오면 이때부터 이제 파동이 어떻게 전개를 되는지를 보고 매매 시점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롱 스탠스를 가지셨던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6,400 라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네. 요 정도. 요 정도가 요거 ABCD WXY도 나오고 이렇게 WXY도 나오고 이렇게도 WX가 공통으로 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이거보다 이제 바로 올라갈 확률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WXY든 ABCD든 ABC든 뭐가 됐든 어쨌든 여기는 조정파동이기 때문에 이 조정파동 안에도 C파동이 있잖아요. 여기가 C파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파동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퀘스천 마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여기서부터 이제 숏을 잡을 근거가 될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고점을 갱신하는 순간 불규칙 관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C파동 바로 간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C파동의 속성상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괜히 숏 잡다가 대가리가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동이 어디까지 갈까? 대충 이렇게만 봐도 여기 지금 매물대 구간이 존재를 하죠. 여기 1번 매물대. 1번 매물대 구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찔러줄 수는 있지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매물대는 찔러주는 거에 의미가 없다. 돌파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여기 A파동 저점까지 차트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3,000 부근인데
여긴 또 왜 A 저점이냐? 여기 보시면 차트에서 보이죠? 물론 이렇게 A, B, C, D 이렇게 A, B, C, D, E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이 첫 파동, 다섯 개 파동은. 하지만 여기가 1번 관문이에요. 2번 관문은 이 자리가 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어디서는 확실하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시황을 저렇게까지 만약에 여기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여기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저렇게까지 갖추고 있는 게 조금 합당한 파동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또 엄청나게 급격한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매매 대응을 일단 소파동 뭐라도 하나 끝내고 ABC 뭐라도 하나 끝내고 그리고 중파동 뭐라도 하나 나올 수 있는 거 끝내고 여기까지 기준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매매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뭐 더 있나? 정리 한번 할까? 자, 주봉 마감 좋아요. 정리를 하자면 주봉 마감이 왜 좋냐? 이 녀석이잖아요. 이 녀석이 저번 주 마감이잖아요. 이전 파동의 하락 추세를 몸통으로 깬 캔들이 미약하지만 몸통으로 깬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양봉일 가능성이 크다.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5일선 같은데 5일선도 지지를 했죠. 주봉에서는 작은 이평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뭐 20일 수급선, 뭐 60일 추세선, 뭐 120일 마지노선, 뭐 224일의 마지노선 뭐 이렇게 보긴 하는데 이 큰 봉에서는 오히려 작은 이평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의 21선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주봉이 좋기 때문에 이번 주도 양봉일 확률이 크다. 그 다음에 날봉 같은 경우에 저게 주봉이 아무리 좋아도 그 밑에 작은 봉에서 일어나는 순차적인 현상이 결국에는 큰 봉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게 이제 추세 반전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추세를 타고 있는 파동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무슨 짓을 해도 결국엔 큰 추세를 따라갑니다. 이게 추세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이제 파동을 보셔야 되고 그거를 받다 쳤을 때 주봉이 아무리 좋긴 하지만 만약에 날봉 마감이 다시 한번 이 삼각수렴 안으로 들어온다면 좋은 무빙이 아닐 것 같아요. 삼각수렴은 어디를 체크를 해줘야 되냐? 지대로 삼각수렴이었는데 내가 주말에 봤을 때 자 이렇게 제대로 삼각수렴이 나왔죠. 이런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구간이 비파동이라는 확신을 조금 더 갖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WXY가 됐건 뭐가 됐건 근데 매매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컨펌 내는 게 좋죠. 왜냐면 이렇게 컨펌 내면 C파가 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파동이 있기 때문에 네, 술을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A 파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파동을 먼저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게 W 파동이 되고 이게 X 파동이 되고 이게 어떠한 그 Y 파동이 오겠죠 이제. 근데 이게 오기 전에 여기에 파동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ABC 파동 나오고 비파 거래량에 대한 컨펌이 있죠. 그러면 여기가 비파 컨펌 자리겠다. 그러면 이 파동까지 완성이 되면 요 녀석이 다시 이렇게 ABC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Y파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카운팅은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최선일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했을 때 그러면 요 파동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요 파동도 마무리가 되면 더 이상 이 불규칙에 대한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확 떨어지죠. 여기 고점을 뚫는 순간. 왜냐면 여기까지는 1.236이니 38이니 1.236이기 때문에 적정한 불규칙 조정 자리였지만 결국에는 이만큼의 바닥거래량이 생기면서 어떠한 모멘텀이 생겼고 이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차트가 이런 상승을 보여줬고
A 저점의 저항을 받긴 했지만 그 A 저점의 저항을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이 녀석이 A 파동이라는 근거 자체를 묵살시켰죠. 그리고 B 파동 떨어지면서 거래량 없는 소파동 이상의 B 파동을 만들어 주면서 ABC가 하나 나와 주었고, 그리고 여기 A 저점 받았던 파동을 A 저점을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양봉으로 뚫어 주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분석입니다.